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세요? 제가 어제는 너무 수업도 많은 데다가 또 녹색당의 관계자를 만나고 왔어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 있는데, 부산시에 한 10개 정도 좀 활동하는 정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정의당의 관계자를 만나러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점심을 금방 먹고 수업 마친 후에 또 정의당을 만나뵈러 가는데요. 우리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좀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10개 정당이 모여서 의논을 할 생각이고,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요. 어제 흔쾌히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이제 녹색당에서 이제 합작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 중에, 그리고 오늘은 정의당, 그리고 아마 앞으로 쭉 이렇게 정당 한 개씩 이제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한꺼번에 좀 돌면 좋은데, 요즘 또 수업이 많아서 이제 시간을 중간중간에 내서 이렇게 좀 정당들을 다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꼭 이루고 싶고, 각 정당에서 좀 젊은 층 중에서 한 분씩 오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시민들의 참여,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면 또 이룰 수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또 청소년 시민들을 위한 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라든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각각 정당들의 좀 다짐을 받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종종 이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게 또 방송을 켠 거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좀 구독자가 많은 좀 오래된 채널의 앵커 한 분이 자기는 이제 백신이 치료제인 줄 알았다, 치료제와 백신의 차이점을 전혀 몰랐다라고 어떤 그 의학계에서 나오신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의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백신의 역할은 뭐고 치료제의 역할은 뭐고, 또 정말 이 백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좀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백신이란 건 예방 접종이잖아요. 그래서 항체를, 바이러스에 대한 좀 바이러스의 소량의 성분을 몸에 이제 주입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좀 만들게 하는 목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그 몸이 이 면역성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는 게 목적인데, 옛날에 뭐 정말 심각했던 전염병을 이렇게 백신 예방접종으로 해서 좀 극복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최근 백신 뉴스를 보시면 미국인들의 뭐 3분의 1이 백신을 안 맞겠다 이런 얘기가 들릴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거의 제약회사가 정치에 쏟아붓는 그 기부액이 가장 많은 회사일 정도로, 뭐 FDA라든지 이런 모든 그 미국 정부의 기관이나 백악관이 거의 제약회사에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 제약회사의 손아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건강보험, 이제 국민 의료보험이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가 미국에 도입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의 그런 이익이 손해보지 않게끔 그 제약회사나 그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로비스트라는 또 직업이 있어요.
저 어떻게 보면 그 정경유착을 고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뭐 많은 변호사들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정치를 하다가 또 로비스트로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정경유착을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소수 이익 집단의 파워 때문에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어서 제때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수만 명이 이제 매년 죽어가고 있고, 50만 명 가까이 이제 거의 매년 의료 비용 때문에 그 개인 부도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끔찍한 의료 후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많은 그 수많은 선진국들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그 좋은 공공의료보험을 제도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회사가 이제 뭐 약을 팔아서 이제 약값도 사실 뭐 캐나다에 비해서 10배가 높다고 했잖아요. 인슐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약값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비싸게 받는 데다가 의료비 전체적으로, 그쵸? 거기다가 백신으로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제 닥터 파우치라는 분이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그 미국을 이끌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백신을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이제 백신 회사들이 뭐 한 회사, 프랑스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8조를 벌어들였다 하더라고요. 그 잠깐 신종플루 그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아주 100년 넘은 큰 그 대학교까지 같이 있는 미국 병원에 다니던 이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사실 제가 뭐 미국의 의료 체계라든지 정치라든지 그걸 잘 몰랐던 순진했던 시기인데, 그때 하시던 말씀이 이제 30대 그 신종플루 환자가 플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죽었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살짝 하시는 말씀이,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신종플루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다라고 이제 귀띔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내용들은 뭐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겠죠. 백신을 파는 제약회사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으면, 그 백신 관련해서 부작용으로 이제 뭐 아기들이 죽었거나 이제 자기 자녀들이 죽은 사례들, 죽거나 이제 뭐 반신불구가 되거나 전신불구가 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이제 그 벡스트라는, 제가 밑에 이제 그 설명란에 정확한 제목을 적어 놓을게요. 벡스트, 그리고 더 최근에 벡스트2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정말 수많은 부모들, 그 아이들이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죽거나 이렇게 불구가 된 케이스를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그 영화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너무 많은 사례들이 진짜 막 그 몰려 들어와서 이제 2까지 만들게 되고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사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백신 콜트라는 게 이제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는 아예 그 담당하는 제약회사, 그걸 판매하는 제약회사에 소송을 하지 못하는 법까지 만들어놔서 아주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코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매년 정말 수십억의 돈을 물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백신의 그 폐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TV 뉴스나 정치인들이 다 그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에서 이제 뭐 광고 수익률을 번다든지, 아니면 그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뭐 그런데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또 연관이 돼 있다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아예 선거를 나갈 때 그런 제약회사한테 기부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또 그런 제약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또 FDA나 뭐 그런 또
의료 관련, 제약 관련한 미국의 또 정부 단체에도 또 취직을 하고, 또 그런 정치인을 하다가 또 그런 회사를 대변하는 로비스트가 되기도 하고, 이게 막 진짜 거미줄처럼 실타래처럼 너무너무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 부패를 깨기가 굉장히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백신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오히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면 어떤 그 직장에 들어갈 때도 특정 백신 너무 종류가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외우지도 못할 정도인데, 그걸 맞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아예 의무화 시켜 놨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종교의 이유를 들어서 예외를 봐주긴 하더라고요. 네, 제 경험상 보니까. 근데 대부분은 백신을 꼭 맞도록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이미 지금 의무적으로 맞히는 백신에서만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엄청난 호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음모론자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진짜 모든 걸 제가 스스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심지어는 책도 읽고 뭐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잘 믿질 않는데, 그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음모론자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제 노암 참스키라는 아주 그 지금 90세 넘는 이제 좀 존경받는 학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년 수조 원의 돈이 우리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마인드, 마음과 정신을 세뇌시키는데 쓰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시기에는 이런 많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커먼 센스라고 생각하는 이 컨셉션, 이런 개념들이 다 그런 그 어떤 소수 이익 집단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통찰력 있게 모든 것을 깊은 사고력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얼마든지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탐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된 네이버나 뭐 이런 다음만 하시지 마시고, 영어로 더 많은 원대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영어 공부 꼭 열심히 하시고, 영어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하는 뉴스를 맹목적으로 듣지 말고, 그리고 어떤 뭐 좀 공공적인 자리에 있다고 해도, 어떤 정치인이나 그런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100% 믿을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슬픈 그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도 한번, 돌다리도 왜 두들겨 보고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 번, 진짜 10번 넘게 두들겨 보고 가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랄,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막연하게 그런 사람의 말일지라도 절대 맹목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절대로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무조건 뭐 좋다는데 맞아야지, 무조건 이거 좋다니까 먹어봐야지, 이런 건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제 말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한국어로는 굉장히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꼭 자료를 찾아서, 진짜 사전 찾아가서라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습관, 특히나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꼭 찾아서 무조건 뭐 상대방이나 상대 기관이나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믿지 마시고요.
꼭 스스로 공부하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백신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미국의 제약회사에 관련 얘기, 이런 얘기들도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차후 또 방송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빠서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